저희가 미국 대통령 얘기를 쭉 하다가 아이젠하워까지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케네디, 네, 존 F 케네디. 네. 예, 우리가 뭐 미국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역시 그 국제 정치의 그 주인공이죠. 네. 뭐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얘기하는 것이지.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 그러면은 미국의 그 민주당의 아이콘입니다. 지금도 아이콘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느 민주당 후보도 자기는 케네디를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네. 케네디를 참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케네디로 인식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공화당은 전부터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는 전부 케네디를 대고 싶어하고 그리고 공화당 후보는 전부 레이건을 이제 대고 싶어하는데 하여간 케네디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지만은 상당히 그 이제 매파입니다. 매파. 네.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 매파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연설을 했을 때 대통령 취임 연설에 보면은 우리들이 항상 그 즐겨 인용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묻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네. 물으십시오. 라는 그 취임사에 나오죠. 네. 그리고 거기에 미국은 이제 횃불을 든 나라라는 겁니다. 자유의 횃불.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자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게 될 때까지 미국은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요새 미국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미국의 역할에서 indispensable America. 네. 미국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야. 지구를 우리가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상당히 아주 뭐 이 공격적인 그런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상당히 이 자유주의자, 네. 그러니까 리버럴입니다. 그래갖고 그 뭐 인권 문제라든가 또 무슨 가난한 사람들 뭐 지원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또 상당히 그 이제 좀 뭐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죠. 20세기 최연소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지금도 최연소 아닙니까 혹시? 클린턴하고 오바마가 네. 약간 더 많을 거예요. 예. 이 사람이 1917년생인데 1960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불과 43살에 된 거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동갑이네요. 1917년생.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대통령 돼가지고 그래서 뭐 60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5.16은 61년에 났고. 좀 더 기록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유일한 가톨릭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가톨릭 대통령이고. 네. 아이리쉬계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3세 4세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일랜드 그러면, 태생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하여간 뭐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미국 정치에 여러 가지 이 변동을 갖고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TV 폴리틱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네. 이제 그 이전에는 전부 다 라디오라든가 뭐 신문에 흑백 사진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때도 물론 칼라 TV는 아니지만은 텔레비 디베이트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네. 닉슨 대통령하고. 근데 국민들이 보니까 그냥 말하는 것만 다 듣고 그러다가 얼굴을 직접 보는데 한 사람이 워낙 잘생긴 거예요. 뭐 닉슨 지금 대통령은 봐도 잘생겼어요. 그렇죠. 네. 닉슨 대통령은 이렇게 인물이 출중한 사람은 아니죠. 미국 사람 중에서 이렇게 근데 케네디 대통령은 거의 뭐 미남 배우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부 다 닉슨이 더 퀄리티가 더 높은 사람으로 봤죠. 근데 심지어는 이제 그날 토론 끝나고 공화당 측에서는 닉슨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말로는 그렇죠. 네. 말로는 네. 그 뭐 닉슨 대통령은 뭐 우리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지적인 능력이 미국에서 최고에 오른 대통령을 닉슨으로 칩니다. 네. 뭐 웬만한 그 키신저랑 1대1로 맞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워터게이트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미지가 좀 훼손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닉슨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서부 출신 대통령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이니까. 그런데 하여간 지금 바로 서부라고 그랬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보스턴 출신이거든요. 네. 그 미국 보스턴 사람들은 자기네가 또 미국의 오리진임을 네. 아주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꿀리는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하버드 출신의 보스턴 출신의 그 매사추세츠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참 당당하게 이 워싱턴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참전 용사고. 2차 대전 때 중위로 그 PT-109라는 그 보트, 그러니까 아주
고속종에서 일본하고 직접 전투를 했던 사람이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헤엄쳐서 살아난 적도 있고 등어리 다쳐가지고 뭐 평생 고생을 했던 그런 그 전쟁의 영웅까지는 안 되지만은 역전의 용사를 했던 사람이죠. 그 형은 전사했습니다. 형은 그 예. 폭격 기조종사인데 네. 전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아주 그 상당히 그 인기 있고 네.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끝내주는 정치가였느냐 하는 데서는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그렇죠. 평가도 있고 아무것도 한 거 같고 네. 저 사람이 신화로 남은 것은 3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신화가 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외교 정책에서 아주 대엉망으로 실패한 거가 그 베이 오브 피그 해갖고 피그만 침공 사건이라는 네.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큐바가 공산국가가 네. 되는 거라 이게 말이 되냐 내 코앞에 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다니 자기는 세계를 이제 자유국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뭐 결정 과정이 참 황당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큐바에서 공산국가가 되면서 미국으로 도망온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특공대로 그 파견한 사람들을 게 훈련시켜서 특공대로 파견하면은 그 큐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네. 저거 헛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네. 뭐 심사숙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피그만이라는 데 침공을 했는데 그 7천 명이 전부 포로로 잡히고 뭐 완전히 미국은 뭐 보통 창피를 당한 게 아니죠. 네. 그때 그 피그만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면 그런 그 진흙 땅에다가 낙하산 부대를 네. 내린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공산국가 새로 생긴 나라를 너무나 우습게 봤고 그래가지고 아주 대망신을 당한 다음에 그래서 그때 케네디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그 케네디는 야 이게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네. 그건 정말 the best and the brightest 가장 최고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엉망의 정책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그 다음번 위기가 이제 큐바 미사일 사건인데 그거 될 때 자기 동생 로버트 케네디한테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법무장관입니다. 야 너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무조건 반대. 맥나마라 국방장 그 사람 걸어다니는 컴퓨터라고 그랬습니다. 맥나마라가 A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B래야 된다고 네. 반박해. 또 누가 뭐라고 하면 또 반박하고 너는 완전히 그걸 이제 데블스 애드보케이트라고 그럽니다. 네. 악마의 초혼. 네.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전부 반대하는 무조건 놈이죠. 반대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사명을 준 겁니다. 임무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큐바 사건 때 정말 그 핵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소련이 큐바에다가 핵미사일을 갖다 놓은 거죠. 바로 미국 코앞입니다. 이거 너 가져가지 않으면 내 전쟁이라도 불사한다 하고서 했던 그래서 그때 냉전 시대 때 핵전쟁이 제일 가까이 갔던 시점을 그 큐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자기가 이긴 것이죠. 싸우지 않은 채로 이 후르시초프가 거기 있는 군사력을 뺀 거로.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된 결정으로 또 이제 연구를 합니다. 뭐 또 학자들은 그 결정이 이렇게 탁월한 결정도 아니다라고 네. 이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 미국 국민들하고 그 세계 국민들 사이에는 3차 대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거를 전쟁을 회피했고 그리고 미국한테 상당히 명예로운 그런 결과를 얻어낸 대통령 해가지고 이제 그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애석하게 그 뭐 젊은 나이에 네. 달라스 방문했다 이제 뭐 그 총국 사건으로 오스왈드, 죽었고 네. 오스왈드한테 죽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신화로 남아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 암살의 배후가 뭔지는 아직도 설이 분분합니다. 별설이 다 있죠. 뭐 소련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또는 그 심지어는 뭐 CIA 설도 CIA라는 있고. 설도 네. 있고 존슨이라는 설도 있고 그다음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부통령에서 린든 존슨이 네. 그 죽자마자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슨이 죽였다는 말도 있고. 근데 그건 뭐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얼마 안 있다가 헐리우드에 린든 존슨이 케네디를 암살했다는 내용의 연극이 올라갔습니다. 한 기자가 그 연극 반약을 했더니 꼭 가서 보고 싶은데 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빠서 못 보고 있다. 내가 퇴임할 때까지 그 연극이 좀 롱런 했으면 좋겠다. 네,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죠. 근데 그 뭐
저는 그 정치적으로 이 케네디 대통령을 존슨 대통령이 거의 답습했거든요. 네. 월남전 정책도 그렇고 뭐 이 국내 정책도 거의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뭐 네, 위대한 위대한 사회라고 사회. 하고 네. 상당히 복지 정책 강조하고 그리고 또 이제 흑인 인권 이런 거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국제 정치도 비슷하고 국내 정치도 비슷한데 린든 같은 그 사람도 그 텍사스에 그 깡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뭐 비겁하게 뭐 암살을 한다든가 물론 이제 텍사스 왔을 때 죽어가지고 네. 뭐 그런 소문이 있겠습니다만은 더구나 이제 그 동생인 이제 로버트 케네디도 죽었죠. 유력 대선 후보 신분으로 암살을 당했고. 그렇죠. 그 사람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금년 우리 대선에서 그 샌더스하고 힐러리가 민주당 대표인데 네. 그 사람이 아마 힐러리였을 겁니다. 네. 제일 우수한 당내 이제 민주당 그렇죠. 경선에 1위를 달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경선하다가 죽었기 네. 때문에 뭐 후보가 되지 못했는데 하여간 뭐 그 한 가문의 비극이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제클린 케네디가 나이가 이제 8살 차인데 대통령 암살 후에 얼마 있다가 그리스의 오나시스라는, 선박왕 오나시스에게 결혼해가지고 또 뭐 네. 미국 사회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라고 오나시스. 네. 케네디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뭐 오나시스가 곧 죽는 바람에 다시 이제 미국 와 있다가 네. 제클린 케네디도 뭐 참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60대 초반에 또 죽었으니까. 나이 차가 8살인가 예, 차이 예, 나고. 네. 뭐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화인데 월남 전쟁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거 보면은 그 한 나라의 그 외교 정책 결정할 때 네. 그래서 그 케네디 대통령 같이 아주 샤프하고 잘생기고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회의를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냥 따라갑니다. 반론 맞습니다. 제기가 잘 안 되는 반론 제기를 안 하고 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 옳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민주국가라도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 정책 결정 과정 연구한 네. 사람 중에 그룹 띵크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룹 띵크. 거기서 이제 케네디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한 말이 맞아서일 경우도 있지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네. 내가 이 그룹의 일원으로서 튀기 싫다 또는 저건 좀 이상한 놈이다라는 취급을 받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런 아주 정말 엘리트 그룹, 그 똘똘 뭉친 그룹,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그룹 띵크 현상이 자주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황당한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미국 언론 중에서 이제 민주당 친화적인 언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때 했던 얘기는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에 기자가 질문을 하면 제일 처음에 말하는 단어가 well, 글쎄 뭐였고 케네디는 오케이, first, second, third 해가지고 포인트를 딱딱 짚어서 자신 있는 첫째, 사람이죠. 둘째, 셋째 이거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젊고 역동적인 그렇죠. 이미지와 맞는다. 그래서 그 사람 케네디가 이제 영국을 가가지고 2차 대전 직전에 그 우리가 이제 영국 사람들이 챔벌렌이라는 네. 그 영국 수상이 독일하고 어떻게 살아도 전쟁을 막 피해보려고 유화주의자. 유화주의자 했는데 고기를 비난하는 책을 케네디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네. 왜 영국은 잠자고 있는가? 그러니까 참 처칠하고 비슷한 류의 영국은 왜 잠자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용기에 관한 책 이런 걸 썼는데 뭐 케네디는 그런 용기 있는 대통령입니다. 뭐 지금 젊고 경험은 네. 없었지만은 상당히 그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도 그 사람 비디오를 보면은 무지하게 자신 있는 인물이고 네. 그러니까 뭐 돈도 많고 학벌도 그렇죠. 좋고 네. 뭐 그리고 또 뭐 자기 경력상 뭐 밀릴 게 흠잡을 것도 없잖아요. 없고. 네. 국회의원도 빨리 됐고. 저는 이제 케네디의 좋은 의미에서의 이 쇼맨십, 그러니까 말하자면 홍보 전략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 베를린 연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이제 러시아가 서베를린을 봉쇄하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작전이지만 미군 수송기로 생필품 투하 작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기록에 보니까 생필품만 갖다 준 게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낙타 한 마리를 싣고 간 비행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원이 없으니까 동물 구경 시켜주겠다고. 동물 구경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군 수송기가 내리면은 수많은 서베를린 시민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그렇죠. 뭐 이거 내가 오래된 만년필 쓰던 건데 선물로 드립니다. 그 조종사들에게 그렇게 이제 호의를 보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련이 이제 베를린 봉쇄를 풀고 케네디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베를린을 와보라고 합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베를린을 와보라고 그때 합시다. 이제 전성시대죠. 네.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베를린 시민입니다. 해놓고 마지막 한 문장을 그 독일어로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그게 뭐예요? Ich bin ein Berliner. 예, Ich bin ein Berliner. 그 나도 네. I'm a Berlin citizen 이거 네. 되니까. 그럼으로써 한 사람의 민주주의 신봉자로서 한 사람의 자유롭게 사는 사회의 시민으로서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영어로 하고 이 마지막 한 문장을 독어로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그때 독일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냉전 시대 네. 때 참 이 서방 진영에 그 아주 그 기분 좋았던 모먼트로 그걸 칩니다. 독일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울었다. 이 독일 그렇겠죠. 사람들 잘 안 우는데 그렇죠.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그런 용법을 많이 쓰는데 그 뭐냐 9.11 때 네. 그 프랑스 신문 그 제일 큰 타이틀이 네. 우리는 모두가 미국인. We are all American.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참 이게 위로하고 뭐 요번에 그 뭐 테러리스트한테 뭐 어떤 기자가 만화가가 죽었나요? 그때 우리는 모두 그 사람 이름을 우리는 네. 모두 그다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양 언법에 많이 쓰는데 미국 대통령이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키는 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네. 뜻이죠. 베를린은 결코 소련의 수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뭐 그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미국의 힘이 적어도 독일에 비해서는 압도적일 때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손 떼는 순간 뭐 그렇죠. 아니 독일은, 그러니까 네. 독일이라기보다도 이제 소련. 네. 그때 이제 미국이 소련보다 얼마나 더 세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소련도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이제 군사력으로 특히. 근데도 불구하고 뭐 바로 이제 적진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와서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라고 얘기한 거가 네. 독일 사람들한테 감명을 줬고 그 미국과 독일 또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그 세력들한테는 엄청난 그 힘이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정치를 엄청 잘했다라는 것보다도 그날 그 상징적 의미, 연설문이 좋았고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전부 참 의의가 있었고 동영상 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한. 네.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보다 더 잘 활용한 대통령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때 이제 우리 그 텔레비 그거를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처음으로 텔레비에서 이제 이 논쟁을 붙는데 그때는 흑백이란 말이죠. 네. 근데 케네디는 까만색 계열 옷을 입고 간 거예요. 네. 근데 닉슨 대통령은 흑백 텔레비인데 그러니까 흰색 계열이라 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닉슨은 얼굴만 보여요. 케네디는 전체가 보이고. 네. 그래서 거기서 아주 뭐 대패한 거죠. 그렇죠. 아주 디테일하게는 이제 스튜디오 안은 굉장히 더우니까 닉슨은 땀을 닦는데 이거는 더워서 닦은 땀인데 시청자들이 볼 때는 식은땀. 논리가 궁하니까 식은땀 흘리는 걸로 이제 네.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정치 시대가 된 겁니다. 네. 루즈벨트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그 노변 담화라고 해서 이제 이 벽난로 라디오, 옆에서 네. 라디오로 그냥 네. 국민들한테 이 통신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직접 보는 거죠. 직접 보고. 네.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들은 중요한 사건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텔레비 앞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호소합니다. 네. 호소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외국인으로 볼 때도 야 저건 참 감동 있게 연설하는구나 하는 그런 장면을 드문드문 보죠. 저는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게 자칫 잘못 인종 문제를 동반한 폭동으로 번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자기가 직접 노래를 함으로써 그냥 그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전원이 기립해서 오바마 따라 부르고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는 참 수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흑인 대통령까지 되고 그래도 대과 없이 네.
그렇다고 엄청난 성취를 한 것도 아니지만은 대가 없이 그 임무를 거의 맞춰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등학교인가 대학교 시절 초년병 시절에 빌 클린턴이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만난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 왜 만난 거죠? 잘 그 무슨 뭐 네. 고등학교 무슨 대표로 이제 가서 네. 만난 네. 거죠. 어렸을 때 고등학생. 클린턴 당선 직후에 그 사진이 그러면 많이 돌았죠. 네, 많이 돌았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케네디를 만난 적 있나요? 네, 그 사진도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가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케네디가 회담을 하는. 그 사진은 뭐 네. 유명하죠. 까만 안경 박정희 대통령이 까만 안경 끼고 네. 있는 거. 그리고 그 케네디의 애완견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달래주고 이런 장면도 있고요. 네. 뭐 케네디 지금 가문이 그 지켜가지고는 뭐 다 죽고 이랬는데 딸이 지금 일본 대사로 와 있습니다. 네. 캐롤라인 케네디가 지금 일본 대사로 와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의 무슨 저 팝스타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일본 대사로 온 아주 뭐 중요한 동기가 역시 그 케네디라는 네. 아버지가 케네디라는 거가 아주 큰 배경으로 작용을 했죠. 일본에서는 아주 그 인기 있는 그 미국 대사입니다. 장례식 때 아버지 관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올리던 5살인가 6살짜리 꼬마. 네. 그 친구는 뭐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고. 네. 아무튼 그 가정은 이렇게 불운의 가정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신화적 광채를 그렇죠. 더하기도 한다. 저는 에드워드라고 그 막내만 이제 자기 수명을 살았죠. 그래서 그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을 뭐 여러 번 했고 뭐 죽은 지 뭐 몇 년 됐을 겁니다. 근데 에드워드 케네디도 자동차가 물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 놔두고 자기만 그렇죠. 그 여자 비서가 죽었습니다. 네. 그 비미국적인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 대통령에 출마도 못했죠. 네. 아마 거론은 됐지만 그렇죠. 본인이 아예 입 후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혹시 또 에드워드 케네디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르죠. 케네디 가문 사람들은 존 F 케네디보다는 조제프 케네디 그러니까 그 형이 훨씬 더 대통령의 자질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 맏아들을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근데 뭐 전쟁에 나가서 하여간 그 전사율이 제일 높은 군인이 조종사입니다. 2차 대전 때. 의외네요. 네. 해병대보다 그러니까 이오지마의 해병대보다 공군 조종사 전사율이 더 높습니다. 아주 가장 처절한 거죠. 알겠습니다.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도구로 한 번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ch bin ein Berliner. 그 뭐 아주 참 유명한 얘기라서 내 독일어 잘 못하는데 그건 외웠습니다. Ich bin ein Berliner.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정치적 그 울림을 그 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만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 한마디가 정말로 수많은 유럽인들에게 등불 같은 한마디가 됐다. 이 사실만큼은 다시 한번 그렇죠. 만약 어느 미국 대통령이 서울 와서 나는 서울 시민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확실한 그러니까 우리 동맹 이론에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저 나라가 우리를 정말로 동맹으로 하고 지켜줄까라는 데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문이 있고 또는 뭐 작은 나라는 큰 나라가 뭘 할 때 우리를 힘든 일에 불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게 그러니까 연루와 폭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히비나인 베를리너 같은 거는 그 포기는 없다라는 것을 강력히 말한 거죠. 리포트 대사가 한국어로 뭐 같이 갑시다. 이것도 굉장히 큰 울림입니다만 저는 한국적인 그 등가 에큐발란스를 찾자면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 청와대 만찬을 하죠. 그때 이제 그 산부 요인 및 그 말하자면 이제 청중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안녕하시무니까 나는 일본 수상 나카소네 야스히로 이문이다. 그리고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을 했죠.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일본 기록에 보면 뭔가 일본이 한국에게 획기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한국어로 연설을 하자. 그런데 그 안녕하시무니까 저는 일본 수상 나카소네 야스히로 임무이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 전 좌석이 물기였는데
조용해지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그 그렇죠. 냅킨 들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여성들도 보였다. 이게 일본 측 기록인데 한국 측 기록도 비슷한 내용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 외교라는 게 그렇게 그 뭐 한 순간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알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뭐 우리 그 아까 그 얘기 나중에 또 하겠지만 네. 고버초프 나와서 이문을 부시시오. 이게 네. 뭐 참 황당한 얘기인데. 고르바초프 씨 당장 이 문을 부수시오. 홍시. 그 독일의 가려놓은, 브란덴부르크문 베를린에 가서 네. 그런 것들이 참 역사를 바꾼 연설에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히 빈 아인 베를리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